과장님 오늘 좀 눈썹이 띠대 보이네요. 이런 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눈썹 문신. 에이씨. 그럼 일하자. 안녕하세요. 국간의 삶을 바꾼다고 믿는 기업 힐동 이현수 과장입니다. 금일은 여주에 있는 살기 좋은 아파트에 시공을 하러 왔는데요. 이 집 같은 경우는 베란다 단열 시공이 들어갈 거고 마감은 페인트 시공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마감과 좀 다르기 때문에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현장 들어가는 곳 면적 먼저 체크하고 들어갈게요. 이 공간이 지금 건조기가 있었던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습기가 다른 곳보다 많았을 거고, 그러다 보니 지금 곰팡이가 넓게 분포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모서리 부분부터 시작해갖고 냉기 나오는 곳이 지금 곰팡이가 지금 생겨나는 게 보이죠. 그리고 안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좀 세탁기가 있었던 공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을 쓰는 공간이다 보니까 습기에 잘 노출되는 공간이 이 공간이었던 걸 보여요.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함수량 체크를 해볼 텐데, 날씨도 굉장히 좋기도 하고 이 건조는 잘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체크 한번 해볼게요. 0.4 거의 없는 걸로 지금 나오네요. 거의 없는 걸로 나오고 건조는 잘 됐지만 이런 구간들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여기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잘 되는데? 여기도 건조가 잘 되어 있네요. 거의 뭐 함수량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건조는 지금 잘 되어 있는 걸로 볼게요. 지금 더미 같은 경우는 단열 면적 이렇게 외벽 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이 보일러 밑에도 좀 들어갈 거라서 분리시켜 놓은 카바를 분리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일러 이제 배관이 환기구멍 있는 그것도 좀 제거를 해가지고 단열이 다 들어갈 건데, 사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넓이라든가 곰팡이가 심하다든가 이런 거는 그렇지 않은데 되게 고난이도의 작업입니다. 왜냐면 워낙 걸리는 데도 많고 좁기 때문에 좀 작업이 조금 힘들 건데, 단열재를 최대한 자개자개 잘 잘라가지고 틈새가 없게끔 잘 마감을 지어가지고 단열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 집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원하셔가지고 천정을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들어가길 원하셔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공조기가 설치된 곳 같은 경우에는 단열이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공조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최대한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작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콜드 브릿지 구간, 냉기가 전달되는 구간, 이 구간까지는 작업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부터 쭉 돌아서 단열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열화상 카메라를 잠깐 확인하면서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열화상 카메라를 확인하고 있는데 온도가 오늘 많이 높아서 그런지 12도 정도로 지금 나오네요. 콜드 브릿지 구간 11, 10 최하 지금 10 제일 낮게 10 나왔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 그리고 일단 손을 보게 되면 13, 12, 10, 11, 12 정도로 좀 나오네요. 지금은 사실 날씨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고, 저희 시공 같은 경우에 사실상 AS 기간을 포함해가지고 3년이잖아요. 3년 동안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겨울철 정말 추울 때 혹시나 냉기가 전달될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갖고, 지금 당장 냉기 체크를 했을 때는 온도가 이렇게 나오지만 통상적으로 냉기가 전달되는 부분까지 단열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집은 사실상
곰팡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곰팡이라든가 아니면 작업 면적이 넓은 건 아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작업하는 거 좀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마감이 저기는 또 그 페인트로 따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페인트 마감이 됐을 때 저희 시공이 단열이 들어가고 페인트 마감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영상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도 이런 것들은 스크래퍼로 먼저 작업을 한번 하고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페인트들이 이 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축축 팽창을 하게 됩니다. 물 계속 노출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갈라짐 현상이라든가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안쪽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크래퍼 작업을 하고 그리고 약품을 들어가고요. 자, 하나도 곰팡이 있는 게 보이네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스크래퍼 작업을 하고 약품 처리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약품이 완전 건조된 다음에 단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약품 시공이 끝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벽면 곰팡이 있는 부분들은 스크래퍼 작업을 통해서 깨끗하게 긁어냈고요. 뜬 페인트는 확실하게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거하지 않고 그냥 단열재가 붙게 되면은 페인트가 떨어지면 단열재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긁어내서 떠있는 부분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쪽 벽면이 나오게 한 다음에 약품 처리가 잘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게 진 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쪽 벽면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지금 H1, H2, H3를 이용해 가지고 벽면까지 완전 코팅이 된 상태고요. 지금 건조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단열재를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단열재 혹시 붙이는 때 뭐 특이사항 같은 거? 뭐 주의해야 될 거? 가스 계량 같은 경우 뒤편까지 밀어 넣어가지고 안에 폼 쏴주는 거. 그리고 지금 이런 뒷부분들이 사실 되게 어려워요. 짜잘짜잘하게 다 잘라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손이 아주 많이 갈 것처럼 지금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단열재를 붙이고 난 뒤에 또 그게 굳을 때까지 저희가 이게 고정을 시켜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좁으면은 그런 작업들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좀 작업이 생각보다 단열이 좀 걸리지 않을까. 면적은 넓지 않지만 이런 작업들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열재 붙이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단열이 끝났습니다. 지금 천천히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바닥 부분 단열 들어가는 데를 못 잡고 단열 지금 안 들어간 지금 바닥을 지금 잡고 있네요. 그렇다는 뜻은 단열이 지금 바닥보다 더 따뜻하다는 뜻이겠죠. 온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좀 더 올라가 보자. 또 좀 나온다. 20도 정도 좀 나오네요. 저번에 저희가 했을 때 11도, 10도, 11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10도 정도 올라간 걸로 지금 체크가 됩니다.
서류도 따라가는데 좀 다 21도로 지금 계속 나오죠. 온도가 거의 한 10도 정도 올라간 걸로 보여집니다. 선사에도 지금 보이나요? 21도 정도. 그때 17도, 13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21도 정도. 기본 폭 한 7도 정도 올라갔고요. 많이 올라갔는데 10도 정도로 올라간 게 보여집니다. 평균 20도 정도로 올라갔네요. 요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천정이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열재가 다 들어갔고, 이 안쪽 같은 경우는 단열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어차피 냉기 나오는 부분까지 단열이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여기는 들어갈 필요도 없고 너무 작업이 힘들었어요. 정말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테트리스를 해가지고 그래도 꼼꼼하게 지금 다 세워 넣어놨는데, 여기는 지금 저희가 어떤 식으로 다음 시공이 들어갈 거라면은 이런 이제 꺾이는 부분 같은 경우는 각대를 들어가가지고 각을 제대로 잡아줄 거고요. 저희 이제 페인트 작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팀들이나 다른 타회사와는 다르게 이 벽면에서 바로 지금 페인트가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퍼티 작업을 해가지고 혹시나 라인이 튀어나올 수 있는 부분들 꼼꼼하게 메워주고 페인트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석고 혹시 들어가지 않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을 안 쓰는 공간이라면 석고가 들어가도 돼요. 하지만 여기는 세탁기가 들어가고 물을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석고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바닥에서부터 습기를 흡수하거나 아니면 벽면에서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석고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드폰 같은 경우에는 물 흡수를 하지 않는 재질이기 때문에 이 재질에서 바로 퍼티 작업으로 들어간 뒤 페인트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 좀 덜 마른 곳이 있어가지고요. 거기 깨끗하게 정리하고 퍼티 작업하고 각대 작업하고 내일 페인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거는 고단열 요 결 자체가 사실상 이렇게 누르면 쏙쏙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무리 압축을 해놨다고 해도 완전 이렇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딪히거나 찍히거나 하면은 변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서리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감을 지어주는 것도 있고요. 틈을 좀 메꿔주는 것도, 창문 틈 같은 경우가 은근히 냉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대로 마감을 해가지고 꼼꼼하게 안쪽에 빈틈 없이 채워주는 개념도 있습니다. 실리콘 또 쏘려고 하면은 이게 또 깨끗하고 반듯하고 단단한 게 들어가 있어야 또 마감이 깨끗하게 나요. 테트리스 하는 데가 많아서. 선생님 지금 하고 계시는 작업이 뭐예요? 퍼티 작업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벽면이 울퉁불퉁하거나 폭파인데 이런 데 보수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멘트라 그 페인트가 들어가기 전에 벽들을 평탄화 시켜주고 약간이라도 좀 단차 나거나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는 때, 네, 그 페인트 하시는 의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칠하긴 하실 건데 그래도 심한 부분들은 좀 잡아놔야 좀 수월합니다. 네, 단열 작업과 퍼티 작업까지 기본적으로 끝났습니다. 여기 다음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랑 같이 일하고 계시는 페인트 하시는 전문 프로모께서 페인트를 뿌려주실 텐데, 일단 마무리된 거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보시는 이쪽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열이 꼼꼼하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벽면 같은 경우에 또 혹시 스크래치 난 부분이라든가 약간 파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퍼티 작업을 이용해가지고 단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잡아주었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신경을 좀 많이 썼던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지금 보면은 아주 퍼티 작업이 그냥 막 열심히 되는 게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셨다시피 조각조각 나가다 보니까 손이 좀 많이 들어갔던 공간이기도 하고, 페인트 뿌릴 때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보양 작업이라든가 조심할 필요가 좀 있는 공간이겠지만 깨끗하게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도 위에는 제가 손이 안 닿아가지고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단열적인 부분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들어갈 영상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지금 저희가 하지 못했던 전문가들이
필요한 이제 보양 작업이라든가 그리고 약간 틈 벌어진 곳 메꾸는 작업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페인트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단 물론 저희 회사 직원들도 페인트를 쏠 수 있고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라든가 안에 이제 깊게 손이 안 닿는 부분들에 대해서 마무리 짓는 것 같은 경우는 전문가분께서 하셔야지 좀 더 깔끔하고 이쁘게 라인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에게 맡겨서 확실하게 일 처리를 마무리해드리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우리 힐도움이랑 같이 일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죠. 저희랑 같이 일하시고 저희가 일 있을 때마다 연락드려가지고 일정 맞춰가지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페인트 작업은 보통 얼마 정도 걸려요? 페인트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틀 정도가 가장 좋은데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퍼티 작업이라든가 보양 작업 그리고 화도 작업이라 해갖고 페인트 칠하기 전에 한번 칠하는 것까지 해갖고 이틀 정도 사용이 되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퍼티 작업을 기본적으로 좀 해놓는 걸로 해가지고 하루에 끝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다니엘이랑 그리고 퍼티 작업까지는 기본적으로 끝났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기 작업하시는 분들 하시는 거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되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한성 코트 작업할 때 페인트 입자가 고객님 집에 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시공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들이랑 잘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 설명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깨끗하게 좀 페인트가 들어갔어요. 사실 저희도 뭐 옛날에 슈퍼와인이라는 거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진짜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게 더 괜찮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는 이렇게 작업하는데 역시나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바닥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실리콘 저희가 칠해놓은 거 위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라인 다 떠져가지고 페인트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모서리 부분 각대 처리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깔끔하게 잘 나온 듯한 느낌이 라인이 살짝 나오긴 하더라도 뭔가 단단하게 들어간 느낌이 들도록 지금 마감이 잘 지어졌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여기 뒤편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단열 들어갔어요. 지금 영상에는 안 담겼는데 단열 들어갔고 혹시나 페인트 칠하고 지금 이 카바를 치우게 되면 이 페인트가 모양이 이상해질까봐 카바는 치고서 지금 페인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단열적인 부분은 지금 이만큼씩 양쪽으로 이만큼씩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만큼씩? 이 정도까지 지금 다 들어가 있다, 양쪽으로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저 영상을 보셨으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저희가 조금 내가지고 지금 들어간 데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 표면 자체가 지금 완전 우리 롤러 형태로 하는 게 아니고 분사 형태로 하다 보니까 비드 자체가 표면 자체가 약간 올록볼록하게 나와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지금 시공하고 단열한 부분들도 깔끔하게 지금 잘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쪽도 깔끔하게 좀 잘 들어가고 아주 꼼꼼하게 잘 싸주신 게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페인트 시공까지 들어갔는데요. 저희 시공들 중에서도 궁금한 것들이 몇 분씩 물어보시는데 천장은 안 들어가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계셨고요. 베란다 같은 경우는 보통 페인트 안 들어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는데 천장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요. 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상황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저희가 보수하는 개념처럼 해가지고 단열 들어가는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페인트가 굉장히 노후되고 오염도가 좀 심한 상태라고 해서 약품을 칠하고 만약에 그런 게 티가 나거나 지저분해지는 상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페인트를 들어가기도 합니다. 일단 이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동 이은수 과장이었습니다.